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미국 배당 투자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배당 투자일지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요. 수개월 단위로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매월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하고 주식과 리츠, 채권 등의 ETF로만 구성하고 있고요. 배당,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속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달간 3월, 4월, 5월에 미국 배당 투자일지의 자산을 비교해보면 2020년 3월 20일에는 코스피 지수 1566, 나스닥 6800 보이시죠? 고점 대비 지수가 30% 정도 떨어져서 이번 팬데믹 저점의 중심을 지나고 있을 텐데요. 여기 보이는 평가손익이 올해 수익률을 이야기하는데 3월 20일에는 총 자산이 4122불이었고 평가손익은 826불이 이득이 나서 2.1%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게 제 포트폴리오에서 TLT가 70% 이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1월과 2월에 미국장과 한국장이 조정이 일어났지만 저는 한 플러스 8, 9% 정도까지 이득이 나고 있었어요. 근데 3월달 한 일주일 동안 모든 자산이 떨어지는 대폭락장이 있었고 그때 코스피가 1400대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때는 TLT도 같이 떨어져서 평가손익이 많이 줄어서 2%대를 기록한 건데요. 이게 정말 올해 최고로 낮게 내려갔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나고 올해 수익은 플러스 2%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3월달에 예상 연배당금은 1049불 정도였고 이때 예상 배당률은 2.6% 정도였네요. 근데 4월달에는 한 달 만에 V자 반등으로 지수가 회복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S&P 500은 2800, 나스닥은 8600, 코스피는 1900까지 올라갔죠. 저희 미국 배당 투자일지도 같이 반등이 일어나서 4월달에 총 자산은 46,732불을 기록했고 올해의 평가순익은 4,639불이 돼서 올해 수익률이 11% 정도 기록하게 됐었고요. 예상 연배당금은 1,171불을 기록했고 시가 배당률은 2.51%였어요. 4월 말에만 해도 좀 더 반등이 일어나서 연간 평가손익도 12에서 13%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5월 초부터 갑자기 조정 장세가 연출되면서 다시 평가손익이 좀 줄어들었고 지수도 좀 조정을 받다가 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 5월 19일 기준 하루 이틀 전부터 다시 급반등이 일어났어요. 불과 2, 3일 전만 해도 4월 17일과 지수가 비슷했었는데 현재 5월 19일 기준으로는 S&P 500이나 나스닥, 코스피가 다 한 달 전보다 올라 있는 상태고 S&P 500은 2929포인트를 기록했고 이게 제가 올해 연간 수익률을 계산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올해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9.31%, 나스닥은 9248포인트를 기록해서 드디어 올해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 3%로 이득이 나게 됐어요. 나스닥은 그러니까 올해 지수 수익률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코스피는 1980포인트로 올해 연간 수익률은 9.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이너스 9%대의 연간 수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예전에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정말 많이 올랐고요. 30% 정도 이상 저점에서 반등이 일어난 상황이고 미국 배당 투자일지의 평가손익은 한 달 전보다는 줄어서 한 900불 정도가 줄었네요. 평가손익이요. 현재 플러스 3,774불을 기록하고 있고 연간 평가손익으로는 8.4%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거는 달러 기준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10% 정도 이상의 수익률이 원화 환산으로는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요. 총 자산은 48,951불을 기록해서 전달보다 한 2,200불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고요. 연간 예상 배당금도 전달의 증가폭보단 작지만 65불 정도가 늘어나 1236불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이사항은 예상 시가 배당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주식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있고 요새 미국 주식들이 배당을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그게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살펴보면 2020년의 목표는 위험자산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건데요. 올해 초에는 40%로 시작을 했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가 되기 전에는 45%가 목표였는데 제로금리가 된 이후로 50% 목표로 현재 수정이 되어 있고 2020년 5월에 포트폴리오 비중은 전달의 위험자산이 45%였거든요. 플러스 1%가 늘어나서 46%를 기록했고 안전자산은 마이너스 1%가 줄어들어서 54%를 기록했습니다. 5월달에는 생각보다 주식들이 많이 올라서 위험자산 늘릴 수가 없었고 주식이 조정이 일어나는 달이 만약에 생기면 그때는 위험자산이 2% 정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위험자산은 주식과 리츠로 되어 있고 안전자산은 채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전달인 4월달을 보면 DIA와 SPHD가 좀 많이 늘었었고 QQQ가 신규 편입이 됐고요. 주식
ETF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매수가 많죠. 그리고 채권 ETF가 본격적으로 매도를 했었고 11주를 팔아서 177주가 됐는데 3월달만 해도 TLT를 몇 주 못 팔았어요. TLT는 월별로 매도를 한 게 3, 4월밖에 없는데 특히 4월달에는 TLT가 본격적으로 10주 이상이나 팔게 돼서 그게 특징이었고 IEF도 쭉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매도를 하게 됐어요. 이제 5월달 이번 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달과 비교했을 때 일단은 주식에 산 양이 많이 없죠. SPH는 한 주에 요새는 4, 5만원도 안 하니까요. 6주니까 얼마 사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TLT가 아까 4월달만 해도 마이너스 11주였는데 다시 또 플러스 14주를 사서 다시 늘어나게 됐죠. TLT가 14주를 늘어서 191주가 된 게 이번 포트폴리오의 특징 같아요. 5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지수 ETF인 S&P를 추정하는 분은 한 주가 늘어서 총 4주가 됐고요. 지수 ETF인 다우지수를 추정하는 DIA는 19주 그대로고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지수 ETF인 QQQ는 6주고 분기배당 ETF인 SCHD는 한 주가 늘어나 24주, 월배당 ETF인 SPHD는 6주가 늘어나 148주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해자 개념의 배당 ETF인 HDV는 그대로인 12주, 대형 가치주 ETF인 VTV는 5주 그대로, 소형 가치주 ETF VBR은 9주 그대로고요. 미국 리츠 ETF인 VNQ는 3주가 늘어나 총 27주, 전세계 리츠 ETF인 VNQI는 한 주가 늘어나 11주, 그리고 TLT는 14주가 늘어나 111주를 기록하게 됐어요. 5월달에 예상연배당은 65불이 늘어나 1236불을 기록했고, 미국 배당 ETF의 총 자산은 전달 대비 2219불이 늘어나 48,951불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상 배당률은 2.5%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특징은 주로 리츠가 들어가 있는 종목들, 리츠 그 자체인 VNQ와 VNQI, 그리고 SPHD는 월배당 ETF인데 구성이 금융과 리츠가 있는데 리츠가 20% 정도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사게 됐고,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같은 지수들은 반등이 일어나서 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다 회복한 거에 비해 이런 리츠 쪽은 아직까지 반등이 많이 일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저는 일정 비중을 정해놓고 리밸런싱 하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들은 많이 못 사고 적게 오르거나 떨어진 것들 위주로 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산 종목과 양만 봐도 지수의 흐름을 알 수 있고, TLT가 14주나 늘었는데 위험자산은 1% 늘렸다고 했잖아요. 위험자산을 1% 늘렸으니까 당연히 이쪽 주식이나 리츠 ETF의 양이 많아졌을 건데, TLT가 또 늘어난 이유는 저의 미국 배당 ETF 총 자산은 2200불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적립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립금과 수익금이 합쳐져서 49,000불대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5월달 기준으로 현재 지수나 주식들이 거의 뭐 떨어진 게 없을 정도로 많이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3월달과 4월달에 주식들을 많이 샀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더 살 수가 없을 정도의 비중까지 많이 회복이 돼서 매수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TLT는 특히 4월달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했거나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TLT를 많이 사게 된 거죠. 지금 지수가 급락한 이후로 거의 V자 반등이 일어나서 전고점 근처까지 왔거든요. 이제 더 반등하냐 떨어지냐 약간 애매하고 중요한 위치인데, 이 위치에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위험자산을 연준의 기준금리에 맞춰서 조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 결국에는 주식 ETF들은 많이 못 사고 다시 미국 장기채 ETF인 TLT를 많이 매수하게 된 결과가 향후에 6월달과 7월달의 흐름과 어떻게 연결될지 현재로서 궁금한 상황이고, 여태까지 제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해보면 이렇게 자산 중에서 특정 자산이 많이 매수하게 되면 향후에 그 자산들이 오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과거의 저의 경험에 미루어 봤을 때 앞으로 조금 조정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요. 어쨌든 간에 이번 달은 TLT를 다시 사게 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simplyworldstates.com이라는 사이트로 제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해볼게요. 이 사이트에서 제가 엑셀 적듯이 제 포트폴리오의 모든 기록을 다 옮겨 적어요. MTS에서 다 베껴서 옮겨 적고, 여기 보시면은 제 모든 종목들이 다 나오잖아요. 모든 종목들이 나오고 모든 종목들의 개수도 나오고 평단도 나오죠. 이렇게 저희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옮겨서 적으면 분석을 해주거든요.
포트폴리오 리턴 서머리라고 수익을 정리를 해주는 건데 각 종목들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샀는지 그리고 토탈 쉐어는 종목의 개수, 커런트 프라이스는 현재가죠. 커런트 밸류는 현재 자산 가치. 이거는 종목 수에다 그냥 곱한 거죠. 현재가를. 여기까지가 이제 제 포트폴리오의 종목당 개수와 비중을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부터는 리턴이죠. 수익을 리턴이라고 하고 캐피탈 게인과 디비덴드가 있는데 디비덴드는 배당 수익, 캐피탈 게인은 자본소득이라고 현재 평가 손익 기준이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주식마다 뭐 손해난 건 마이너스, 이득 난 건 플러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IEF는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건 다 팔아서 빨간불로 나오는 거예요. 뭐 총 74불의 이득이 나서 팔았다는 거고요. 4주를 팔았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캐피탈 게인 나와 있고 디비덴드는 이 기록의 시점이 올해부터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스타트 데이트 2020년 1월 1일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받은 실제 배당이에요. TH는 뭐 현재까지 164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합산이 있죠. 제 총자산은 48,831불이고 제 총 리턴에서 캐피탈 게인은 4,200불 정도. 캐피탈 게인이 그냥 평가손익이 아니고 제가 매매해서 실현손익으로 이익이 난 부분까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본소득은 4,200불, 전체 자산 대비 8.8% 정도의 소득이 났다는 거고 그리고 디비덴드는 배당이죠. 배당은 현재까지 받은 게 0.57%.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 자본소득이 8.8%, 배당소득이 0.57%가 돼서 더하면 9.41%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올해 수익률이랑 좀 다른 게 그 사이트는 더 리치닷컴이라는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는 실현손익이 안 나와요. 여기 사이트는 실현손익이 나오고 여기 사이트 기록이 좀 더 자세하거든요. 여기 토탈 게인은 종목별로 토탈 게인 더하기 디비덴드는 TLT에 대해서는 5,433불을 올해 벌었네요. 그리고 에버리지 이어즈는 투자 기간인 것 같고 근데 5월 20일까지는 올해 0.34%밖에 안 되나 봐요. TLT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서 0.34%고 비중 변화가 많이 없어서 제일 높은 것 같고 QQQ는 신규 전달에 편입한 거잖아요. 한 달밖에 투자 안 한 거죠. 그리고 토탈 리턴은 TLT 같은 경우 전체 자산이 31,000불을 가지고 있는데 5,400불이 수익이 났잖아요. 그거를 계산하니까 18% 정도 수익이 났다는 것 같아요. TLT는 플러스 18%, 뭐 SPHD는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쭉 더해지고요. IEF는 18% 나고 이제 매도가 된 거고 뭐 QQQ도 한 달 만에 18%까지 기록해서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CAGR은 연간 수익률 얘기하는데 연간 예상 수익률이 지금 31%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5월달까지 9%가 수익이 났으니까 연간에는 31% 날 것 같아. 이런 단순 계산이라 정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TLT를 보면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지속적인 매수가 일어나다가 3월달 경부터 매도가 일어나게 됐어요. 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면서 비중에 맞춰서 이제 매수 매도 하는 거고요. 여기 회색은 중간중간에 월배당이 들어온 걸 기록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매도가 일어나다가 다시 4월달부터는 매도가 좀 진정되고 거의 매수 위주로 바뀌었죠. 4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거의 매수 위주로 바뀐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3월 말까지 급격하게 지수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TLT가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매도가 된 것 같고 4월달부터는 계속해서 지수가 반등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주식의 가격이 싸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비싸지고 TLT가 싸지니까 TLT는 오히려 다시 매수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TLT로는 투자 원금은 25,870불 투자했는데 191주 현재 가지고 있는 거고 평단은 163불이고 그래서 현재 가치는 31,142불이네요. 제가 알기로 3월달에 31,000불이었다가 4월달에 30,000불이 됐다가 다시 31,000불이 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자산을 유지하는 것 같고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은 5,268불 늘었고 디비덴드는 164불이 늘어서 뭐 합치면 18.9%의 소득이 났다 이런 거고 뭐 다른 주식들은 다 거의 매수 위주겠죠. SPHD 보면 조금씩 매수하다가 배당도 월배당으로 들어오고 있고 3월달 4월달부터 매수량이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리고 5월달 매수량 보면은 예전에 매수한 양이랑 너무 차이 나죠. SPHD는 손해가 났을 거예요. 원금이 5,300불인데 현재 4,700불밖에 안 돼요. 캐피탈 게인이 그래서 600불의 손해가 났지만 디비덴드 배당으로 55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치면 마이너스 10%다.
DIA도 제가 많이 하는 주식인데 1월달부터 2월, 3월 거의 한 주 두 주씩 사다가 요 4월달에 많이 사게 됐죠. 요 주식이 막 반등 일어날 때 주식 많이 샀던 구간이라 6주나 뭐 산 적도 있고, 이번 달은 아예 살 수가 없었어요. 배당만 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다 계산이 되어 정확하게 저의 소득을 알 수 있고, 뭐 다른 분석 자료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제 쭉 사이트를 읽어가 볼게요. 주토피아 포트폴리오는 인셉션은 아까 올해 초라고 그랬죠. 올해 초서부터 9.41%의 리턴을 거두고 있고요. 리턴즈 신스 인셉션은 시장 날서부터의 수익을 얘기하고, 자본소득인 캐피탈 게인, 이거는 실현손익과 평가손익이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배당소득인 디비덴드 인컴이 합쳐져서 총수익 토탈 리턴이 되는 거고,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은 올해 8.8%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비덴드 인컴 배당소득은 올해 0.57%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총수익은 올해 수익이 9.41% 기록하고 있고, 자본소득 캐피탈 게인은 4,200불 정도, 배당소득 디비덴드 인컴은 270불 정도, 그래서 토탈 리턴은 4,500불 정도가 일어났다는 거고, 홀딩스는 제 자산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건데요. 이렇게 종목별로 다 나와 있고, 여기 DIA는 티커명으로 다우지수 추정하는 ETF DIA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245불은 현재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DIA 한 주가 지금 245불이라는 소리고, 여기 보시면 홀딩스에 4,600불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DIA 총 자산은 4,600불을 가지고 있고, 토탈은 인셉션부터의 소득이거든요. 인셉션이 올해 초니까 올해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올해 수익률은 0.06%로 드디어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약한 초록불이니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진한 초록불은 많이 올랐죠. 2.9% 오른 것들은. 근데 어쨌든 7일간 3%나 올라서 일주일 사이에 DIA 반등이 많이 일어났는데, 항공주나 뭐 이런 완전 바닥에 있던 주식들, 보잉 같은 게 좀 아마 반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플러스로 기록하게 됐고, SPHD는 4,700불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올해 수익률 마이너스 10%고, 그래도 7일간 3%가 올라서 다행이고, 대형 가치주 ETF인 VTV도 마이너스 4.8% 올해 수익률 아직이고요. 얼마 없어요. 근데 490불밖에 없고, 올해 일주일간은 그래도 많이 반등을 했네요. 현재 일주일간의 특징을 보면 예전에 못 올랐던 주식들 위주로 많이 올랐어요. 오히려 QQQ는 올해 수익률이 17%나 오른 거에 비해서 7일간 수익률이 작죠. 근데 다른 ETF들은, 못 오른 ETF들이 일주일간 많이 오른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전달과 비교했을 때 주식 ETF들이 토탈 수익, 올해 소득이 플러스로 전환된 주식들이 많이 보이고, VNQ나 리츠 주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커요. 그러니까 보면 리츠, 이거 SPHD 리츠와 배당이거든요. 리츠가 들어있는 SPHD, VNQI가 손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가치주 ETF인 VTV 마이너스 4.4%고, 부는 S&P 500은 2.9% 이득인데 가치주만 뽑으니까 또 마이너스예요. 성장주는 이렇게 플러스가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의 시대인 거죠. 그리고 가치주 소형주 ETF인 VBR은 마이너스 20%나 돼요. 자산이 800불밖에 안 돼서 망정이지, 이게 주력 자산이었으면 엄청난 손해가 나 있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뭐 대형 지수주들은 거의 다 회복했고, 성장주는 거의 많이 오른 수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리츠주들은 많이 하락해 있고, 가치주들도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 그리고 소형주는 더 많이 하락해 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TLT 비중이 많기 때문에 TLT를 주로 보게 되는데, TLT는 올해 수익률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19%나 올랐죠. 일주일간 마이너스 0.8% 나오는데, 미국에서 신약이 임상 1상 성공했다고 해서 갑자기 반등이 일어났어요. 좀 정하다가 그 반등이 일어나기 전에 아마 플러스였던 걸로 아는데, 반등이 일어나는 날에만 마이너스 2%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 합쳐서 일주일간 마이너스 0.8%는 거고, 어쨌든 올해 수익은 TLT가 아직까지는 나스닥보다 더 많죠. 수익률이 나스닥은 17%인데 TLT는 19%니까. 그래서 현재 자산은 31,000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달에 비해 1000불 정도 는 것 같고요. 이제 변동성 대비 수익을 분석해 보는데요. 볼라틸리티 변동성과 포트폴리오 베타를 보여주는 건데, 제 베타는 0.04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볼라틸리티를 이제 마켓과 비교한 건데, 베타가 1이 마켓 평균이에요. 마켓 평균은 보통 부고요. 여기 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VTV는 대형 가치주 ETF인데, 아무래도 가치주는 변동성이 작죠. 그래서 그냥 일반 S&P보다는 조금 더 낮고, VNQ라고 리츠는 보통
채권이 맨 끝에 있는데요. 채권과 주식의 한 60%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리츠는. VNQ는 베타가 좀 낮은 편, TLG는 베타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여기 침대 보이시죠? 침대는 베타가 낮으면 잠을 푹 잘 수 있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라는 거고, 베타가 너무 높으면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고 떨어지니까. 그래서 번개 표시가 있는 거죠. 제 포트폴리오 전체 합산이 여기 주토피아라고 돼 있어요. 주토피아의 5년 평균 베타는 0.0475밖에 안 되잖아요. TLT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TLT는 마이너스고 저는 플러스지만 어쨌든 거의 비슷한 수준. 그리고 QQQ는 성장주 ETF니까 베타가 좀 높죠. 그리고 가치주 ETF인데 소형주 ETF인 VBR은 베타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베타가 높지만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베타가 더 높은데, 성장주가 성장주라서 높은 폭보다 소형주라서 높은 베타의 폭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히스토리컬 포트폴리오 밸류라고 제 자산 가치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프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1월달만 해도 제 총 자산이 29,200불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5월달 기준으로 48,000불이니까 제 자산은 거의 19,000불이 늘어났네요. 올해 5개월 동안요. 여기 보시면 올라가다가 뚝 계단처럼 올라가는 데 있죠. 이건 제가 적립하는 날이에요. 1월달부터 쭉 따라가 볼게요. 1월달부터 수익이 나다가 적립하는 날 자산이 쭉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또 수익이 쭉 나다가 이게 1월일지고요. 2월일지 적립하는 날 다시 또 자산이 올라가고, 또 자산은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리고 3월달 일지 적립하고 3월 초 정도가 그때 제가 플러스 한 10% 정도 기록하는데 정점을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한 1, 2주 동안 진짜로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1400으로 가던 순간이에요, 코스피가. 그래서 이때부터 쭉 떨어져서 제 포트폴리오 역사상 최초로 올해 수익률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까지 갈 정도로 많이 조정이 있었던 달이고, 이때 저점인 플러스 2% 정도 올해 수익률을 찍고 다시 4월달부터는 쭉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에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 4월달 말까지 많이 오르다가 5월달에는 약간 좀 정책이에요. 여기 이 그래프에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게 TLT의 비중이에요. 보면은 전체 자산은 쭉 오른 건 알겠는데 제가 위험자산 비중을 올리고 있잖아요. 안전자산은 낮추고 있고요. 이 핑크색 같은 게 TLT거든요. 자산 대비 TLT의 어떤 비중을 보시면 TLT가 굉장히 많죠. 이때만 해도 TLT가 전체 자산의 70% 넘어가던 시절이에요. 보시면 전체 자산이 오르고 TLT도 오르긴 올라요. 오르긴 올랐는데 3월달부터 계속 정체예요. 잠깐 오르고 떨어지고 하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 3만불 정도죠. TLT의 여기 비중이 29,000불, 제일 많았을 때 32,000불 찍은 다음에 3월 9일이네요. 그리고 3만불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한 2달 동안. 이게 TLT가 매도가 많이 일어나서 급격하게 비중이 준 건 아니지만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 볼륨이 늘어나고 있어서 해당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60%대 정도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여기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고, 여기는 SPHD, VNQ, 그 다음에 다우지수도 있고 QQQ는 맨 위에 있는데, 어쨌든 이런 주식들이 점점 이제 두께가 넓어지는 거죠. 제가 위험자산 높이고 있으니까. 이거는 제 수익 대비 기여도를 얘기하는 건데, TLT가 혼자서 수익이 18% 정도가 났어요. TLT로 따지면 18%의 소득이 났는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들 있죠. 아직까지 뭐 마이너스인 SPHD, VNQ 마이너스 크죠. 마이너스 10%, 14%. 그 다음에 VBR도 마이너스 20% 너무 크죠. 이런 것들이 수익을 까먹고, 그 다음에 간간히 있는 주식 수익, 여기 S&P 500부 수익과 QQQ 나스닥은 수익을 많이 내고 있네요. 이 예전에 팔았던 IEF 수익, 이런 게 합산돼서 현재 올해 수익은 9%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근데 어떤 기호도 어떤 종목별로 많이 수익이 났고 어떤 거는 수익을 까먹었냐, 이런 거 볼 수 있는 지표예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쭉 갈수록 TLT의 수익 비중이 낮아질 거고 나머지 주식들의 수익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장세가 좋을 때 얘기고 장세가 나빠지면 다시 TLT의 수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거는 종목별 비중이에요. TLT는 저번 달에 3만불이었는데 1000불 늘었고, 뭐 비중은 비슷해요. 저번 달에도 아마 63%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전체 자산 대비 63% 정도 비중. 그리고 나머지 주식들의 비중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1월달과 2월달 일지만 봐도 이 나머지 주식들을 합쳐서 정말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TLT가 거의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TLT가 이 정도 프로 정도 이상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비중들은 다 주식들로 분산이 됐는데 메인으로 하고 있는 ETF인 SPHD 전체 자산의 9.6%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VNQ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3.8%.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게 DIA죠. 9.6%, 거의 10%대 가지고 있죠. 저는 TLT, DIA, SPHD가 일단 주력으로 좀
많은 편, VNQ도 그 다음 많은 편. 다른 ETF들은 거의 비슷해요. 뭐 1, 2%, 뭐 많으면 3, 4%이 정도예요. 보통은 제가 TLT 위주로 분석을 하는데 TLT는 올해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전자산은 1% 낮췄지만 TLT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TLT를 매수하게 돼서 그런 거죠. 이거는 현재 배당률이 나온 거예요. TLT 같은 경우는 2%니까 고평가에서 약간 내려온 상태예요. 이게 많이 올라가서 1.8%까지도 배당률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고평가긴 하지만 조금 조정이 일어난 상태. 상대적으로 VNQ 리치 ETF 5.1% 굉장히 배당률 높은 거예요. 아직 많이 못 올라서 그래요. 가치주 ETF도 못 올랐는데 배당률 높죠. 3%대 배당률 기록하고 있고, 다우지수는 이제 많이 회복해서 정상 배당에서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고, S&P도 정상에서 조금 높은 정도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큐는 정상보다 조금 배당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조정이 일어나거나 많이 못 오를 가능성이 있죠. 배당률로도 주식의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당률이라는 게 어떤 레인지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다는 거는 그 종목이 싸다는 거고요. 배당률이 낮다는 거는 그 종목이 비싸다는 거거든요. 평균 배당률들이 있어요. VNQ 같은 경우는 한 뭐 4% 전후, VTV는 2% 후반, TLT는 2에서 2.2% 정도, 뭐 그런 레인지들이 있으니까 그 레인지에서 얼마나 지금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냐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예상 연배당을 보면 현재 1236불로 전달보다 올랐어요. 배당도 투자가 지루하잖아요. 이런 기록을 하면 조금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원래는 100불 단위로 기록을 하는데 너무 길어져서 이제 과거 자료는 200불 단위로 합산을 했어요. 첫 200불 달성하는 데는 184일이나 걸렸어요. 엄청 오래 걸렸죠. 그 다음 200불을 달성하는데 총 400불이죠. 124일이 걸렸어요. 60일이나 줄었죠. 그 다음 200불을 달성해서 총 600불을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75일. 많이 줄었죠. 적립금이 늘어난 것도 있고, 배당도 뭐 재투자되는 것도 있고, 그런 요인들이 합산된 거예요. 연배당 800불을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66일.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100불 정도를 이때부터 기록하게 됐네요. 올해 2020년 1월부터. 예상연배당 1000불을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55.3일. 이제는 60일이 안 걸리죠. 그리고 마지막 기록은 100불 단위로 기록을 했는데, 연배당 1100불을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21일이에요. 3월에서 4월 사이에 엄청난 조정이 있었고, 주식 ETF를 많이 매수할 수 있었잖아요. 예상 연배당을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이 확연하게 빨라졌어요. 근데 이번 5월은 예상 연배당 1200불을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이 34.5일이 기록하게 됐어요. 다시 속도가 예전대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한 달에 100불 정도 늘어나니까 다행이에요. 제 목표 연배당은 연간 10만 불이 목표거든요. 현재 투자가 시작된 지 558일이 지났는데 1236불을 기록해서 약 1.23%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반 넘었는데 1.2%밖에 달성 못했지만, 이건 저희 은퇴 시까지의 총 목표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 최종 목표라고 봐도 돼요. 제 인생에서. 근데 그 인생의 목표가 98%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금방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처음에만 좀 오래 걸리지 이제는 한 달에 100불씩 늘어나고, 어느 순간에는 한 달에 200불이 늘어나는 날도 오겠죠. 저는 이게 500일일 때, 1000일일 때, 1500일일 때, 2000일일 때 쭉 일지를 기록할 건데, 나중에는 속도가 빨라져서 10만 불로 달려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목표를 지금 세워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 미국 배당 투자 일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번 달 일지에서는 매수량과 매도량도 작고, 3월달과 4월달에 너무 급격하게 변동성이 컸던 장세라서 다시 좀 진정이 되고 잔잔해지는 5월은 일지를 쓰다 보니까 훨씬 평범해 보이더라고요. 평범한 게 원래 일상이고 3월과 4월이 정말로 특별한 달이었죠. 미국 배당 투자일지는 거북이처럼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라도 발전하는 모습을 기록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